안녕하세요. 강동구 의회에 2년 6개월째 출근하고 있는 의원 원창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87년생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예,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사회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민원을 구청에 얘기했다가 잘 안 되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보통 의원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메디필더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가운데서 욕 빠지죠. 지금 계엄령 선포가 됐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나? 뭐 얼마나 더 기대해야 되냐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남은 몫은 정치인의 몫이 아닌가. 빠바밤, 강동구 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가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주로 이렇게 털 이렇게 있는 걸 입지 않는데 아니 뭔가 추워가지고. 근데 너무 털이 너무 추워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추워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햇빛 있는 데로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은 것 같고. 그쵸. 좋네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건 미리 훨씬 전에 얘기했는데 네. 요새 상황이 워낙 급박하잖아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이 또 12.12예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또 대통령이 또 담화했더라고요. 또 아침에. 갑자기 저 일하는데 나 그래서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요번에 새로 조성한 어린이 공원이에요. 여기가 리엠파크 아파트 단지인데 네. 조성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 공원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요거 담당하는 게 이제 구청의 푸른 도시가인데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노후된 어린이 공원들을 좀 개선해줘라. 근데 이제 어린이 공원이 되게 많아요. 다 한꺼번에 이걸 할 수는 없고 요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또 되는 또 시기가 있어서 맞춰서 이제 한 건데 근데 네. 요즘 놀이터는 엄청 아기자기하네요. 뭔가 이렇게 아무튼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색깔도 여기도 다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렇죠. 약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놀이터는 막 철봉에 정글짐에 흙 있고. 흙 있고 그래서 막 까딱하면은 떨어져서 팔 부러지고. 맞아. 근데 요즘 놀이터는 엄청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런 그네도 옛날에는 그 아이들은 철로 이렇게 다 손이 찝히면 이제 그쵸. 냄새 나고, 냄새 나고. 냄새 나고, 찝히고 피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요새는 다 저렇게 안전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다칠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아, 유치원이군요. 네, 여기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이런데 직장 다니시면서 요 근처 사시면서 애기 네. 맡기고 출근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여기가 이제 하남도 가깝고 위례 네. 이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빠바밤, 강동구 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 다 사실은 이제 아파트촌이에요.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주공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면서 고덕 2동, 상일 1, 2동 여기에만 거의 12,000세대 정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저도 확 커졌네요. 그쵸.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그래서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학교 출산율이 2년 연속 1위인가 그랬어요. 저희 뭐 강동구만 해도 원도심이나 이런 곳은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있는데 노령화 되니까 도시가. 예, 근데 여기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고 셔틀버스를 막 3대씩 돌리는 특이한 곳이에요. 그 대한민국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도시가 좀 생기는 이유인 것 같아요. 동네가.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장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좀 어떤가요? 비싸죠. 좀 제가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네. 지역구를 벗어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구에 살아야 지역구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강동구에만 살면 돼요. 강동구 의원은.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에만 살면 돼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만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외국에 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두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야 이제 자주 들여다보고 그쵸.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지금 고덕천안인데 야, 이 트랙 너무 잘 깔아놨다. 많이 신경을 쓰죠. 네. 식사하시고 이렇게 산책 한 바퀴 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물고기도 있나봐요. 있긴 있죠. 오, 네. 있네. 오, 많은데요? 이게 근데 사실은 복개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공천이 아니고 밑에 이제 수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올린 거예요. 어이, 많아요.
와. 한 번은 수달이 나왔다고. 수달이요? 네. 저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아. 옛날에 논에다가 네. 미꾸라지 넣어놓고 해서 전기를 지져가지고 전기 시작할 때. 예. 그래서 한번 다 지지면은 동네 이제 수어청 잔치하고 막 이랬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불법이라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상일 2동이고, 왼쪽이 상일 1동이고. 이 다리 하나를 경계로 예, 이게 거의 요거랑 비슷하게 맞춰서 가고, 저쪽 끝은 이제 고덕 2동이 또 저쪽 끝에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 그 지역구가 인구가 그래도 한 제 지역 동 4개인데 한 인구가 11만 명 11만 넘었던 것 명. 같아요. 11만 명? 12만 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야, 그 11만 명에게 진짜 지역 주민이자 또 친구 같은 그리고 친구- 동네 주민 같은 의원님이 친구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의원은 3명이 있어요, 이 지역구에. 네. 되게 좋은 선배님들이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따르는 분들이고, 시의원은 이제 똑같은 지역인데 한 명이 계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다 이야기 못했었던 거 네네네. 한 번 더 또 여쭤볼게요. 맨 처음에 엑셀레이터 아, 예. 회사들을 세우는 업무를 맡았죠. 네네.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네. 좀 누군가의 어떤 추천이 있었던 건지.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네. 뭔가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기도 하고 되게 지금도 뭐 믿기진 않는데, 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대표가 졌잖아요. 네. 그리고 졌을 때 나왔던 어떤 반성이라든지 혹은 분석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의 표를 많이 얻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이준석이 당대표였어요. 이준석 국회의원님이. 당대표가 젊었다. 네, 젊었고 또 젊은이들의 어떤 니즈를 잘 반영해서 메시지를 냈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었고, 하긴 그 당시에 진짜 20대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맞아요. 제 투표를 갔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했을 때 청년들에 대한 공천을 좀 의무적으로 퍼센트를 맞춰서 하자, 오. 그렇게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하고 박지현 그 젊은 여성분 청년분 그분이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공천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흐름에 제가 어떻게 연이 닿은 거죠. 확실히 의원님들을 아예 젊게 뽑으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렇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기를 4살 아기를 키우지만 키우는 사람만이 또 알 수 있고 키우는 사람만이 또 경험하고 또 그 네.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도 사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고 했던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엄청 다르죠. 아 그냥 나가놓으면 크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잘 됐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시대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시대의 변화는 거에 맞춰서 사실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쉽죠. 뭐 얘기가 될까 졌죠? 빠바밤 강동구 의회의원 원창희입니다. 그래서 젊은 의원을 공천해서 네네네. 뽑는 상황에서 연이 닿아서 네. 처음에 좀 누가 제안을 해주신 건가요? 아, 그렇진 아니면-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알던 분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사단법인 대표세요. 그 뉴에이지가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치 생태계를 바꾸겠다.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하는 회사예요. 그 대표님이 제가 예전에 이제 동구밭에 있을 때 아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회사를 창업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했어요. 오, 네. 이것도 뭐 알고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광고가 떠서 클릭했는데 들어가서 야, 참 되게 좋은 일을 한다. 나도 막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못하니까 후원이나 이런 걸로 응원을 해야지라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까지 직장인이셨던 거예요? 직장인이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후원해야지 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하는 일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정치에 집어넣는 건데, 그러려면 후보자부터가 많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수가 많아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30대까지 보더라도 4%밖에 안 될 거예요.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4%였던 것 같고. 아직 소수네요. 그럼요. 네.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도 응원하다가 네. 되게 휴직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생각 있으면 한번 시작. 단순히 서포터가 아니라 네. 플레이어로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그냥 하고 싶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되지 않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내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받은 혜택들을 그 다음 세대 혹은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 의원님은 더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네.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네. 벌써 87년생이면 이제 애기 아빠고 지금 20대 분들이 네. 저를 이제 같은 청년으로 봐줄지 모르겠는데 아유, 형님이시죠. 이게 목소리가 확실히 다양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네. 그 집회 가면 요새 응원봉 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진짜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팬덤 문화잖아요. 팬덤 그게. 문화인데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세대의 목소리라든지 뭐 요새 나오는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그쵸, 음악 그쵸. 로제의 아파트나 어. G드래곤의 뭐 삐딱하게나 뭐. 지드로볼이 삐딱하기는 어. 저희 세대지. G드가 오랜만에 컴백을 해갖고 제가 약간 지드로볼의 파워. 파워. 근데 파워는 안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네.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안목을 길러주고. 안목을 길러주고, 어떤 게 좋은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막 경험하고, 알아서 훈련하고, 알아서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사실 않나. 허들이 좀 허들이 있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 허들이 좀 많이 낮춰진 것 같은 오! 느낌도 있어요. 저거 요거 찍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야 이게 정치가 내 일상과 밀접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큰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강동구가 예산이 1.2조예요. 1년에 연간. 엄청 크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 쓰느냐 뭐 예를 들어 요런 거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요거 깔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인데 이 돈에 결국은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게 결국은 정치거든요. 돈이니까요, 그게 진짜. 그렇죠. 근데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새 갑자기 계엄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모든 정치 뉴스에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TV만 키면 다. 저보다 더 빨리 하세요. 정우성 씨가 묻혔어요. 지금 명태균 브로커도 안 나온 지 꽤 됐고 안 나왔고. 지금 뭐 일주가 다르잖아요. 하루하루가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하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봤어 이래서 뭘 봐요? 그랬더니 담화했잖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연말에 뭐 이벤트 엄청 맞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매일매일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그러니까. 주가 막 왔다 갔다 하지, 판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되면서 느끼는 되게 큰 짐은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게를 폐업하고 그만두고 힘들어 하시는 걸 저희는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분들이 멀리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아까 만났던 분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딱 4년 사이에 가격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들여오는 가격이. 근데 그 4년 동안 들여온 가격이 2배가 됐다고 판매를 갑자기 2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사 먹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그분이 손해를 안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못 버티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니까 폐업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이벤트들이 예전에는 조금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저 직장인이니까 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그리고 뭐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받아내는 어떤 국민들을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이렇게 함부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맞아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고려해야겠구나 생각한 게 이쪽 여담인데 제가 이제 의회나 구청을 가보면 되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회에 갔는데 의회 의원들 사진을 이제 벽에 액자에다 걸어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진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오, 연간으로 치면. 그래서 제가 야 요거는 요새 시대가 바뀌었고 하니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자. 그래서 전자로 USB만 꽂으면 이제 사진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건 한 번 지출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 취득을 한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걸로 바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과 맞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새 들어서 어떤 생각을 조금 하게 되냐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진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득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행정이 뭔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주민분들에게는 답답하겠지만 사진도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고민을 그때 조금 했었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 딱 정해놓고 올해는 요만큼만 취득하고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취득해서 이분들에게도 일몰 할 수 있는 어떤 걸 줬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잘 몰랐고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효율성. 효율성으로만 딱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기업에서 내가 생각하던 효율성과 행정에서의 효율성은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사실 자본주의는 효율성이 극치잖아요. 그럼요.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네. AI 다 써야죠. 사람을 뭐하러 써요. 다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는 왜 또 그런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명언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을 위하는 게 또 정치의 그쵸. 하나의 방향성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효율성의 극치로 가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브레이크가 네.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넘겨야 돼. 맨 처음에 의사결정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전문직이지 않을까. 천하람 국회의원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그거 많이 공감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한 번 정치적인 관심이 대국민적으로 다 높아진 이 시기에 있어서 또 저희 이 유튜브 채널이 예. 의미 있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친절한 거 말고 좀 친숙하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가면 너무 좋겠네요. 네.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계엄령 선포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계엄이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어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지. 사실 저희 세대는 계엄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잖아요. 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계엄했을 때 보면 대부분은 구타로 끝나면 다행인데 대부분 유혈 사태들이 동반된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걸 너무 정파적으로 혹은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재발된 거고. 그렇죠. 엄청 아픈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계엄 때마다. 얼마 전에 뭐 국민의힘의 그 젊은 의원님께서 김성우 의원님이 진짜 성함은 지금 갑자기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극단의 정치를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얘기에서 간절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시라든지 뭔가 얘기를 할 때에는 다른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거에 대한 너무 절절함을 저는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려면 결국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나?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나?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국민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진을 치고 방어하고 막 군인의 국회의원 진을 막 막고, 넘겨 올리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나 사실 국민들이? 뭐 얼마나 더 기대해야 되냐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남은 몫은 정치인의 몫이 아닌가. 정치인들이 더 잘해야 되고 국민분들께 그만큼 더 좋은 정치를 보답해야 되고 좋은 정책을 보여드려야 되고 사실 저희 세대는 제 세대만 해도 조금 그런 게 되게 색깔이 였잖아요. 정치색이 좀 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안사안마다 청년분들은 사안사안마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너 뭐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뭐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해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건전한 논의와 토의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노출되면 국민분들도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믿고 지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의사결정은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 나왔어 믿고 따르자. 그게 사실은 투표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의사결정을 다 과정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뭐 진입을 막는다든지 뭐 뉴스로는 체포해서 뭐 가둬둘 공간까지 마련해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사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결국은 그런 역사의 역행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높은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 탓이고 네네네. 사실 그런 게 사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것은 내 탓입니다. 네. 우리가 잘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잘하고 있고 맞아요. 이건 우리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좀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가져야 될 멋있는 태도, 또 그런 어른들을 보며 자라는 다음 세대는 책임질 줄 아는 세대가 또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것이고.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와 좋네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컸을 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을 거냐. 그만큼 또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